요거는 질문 종류가 사회. 조금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그리고 그게 뭐 난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리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구분하는 거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거방송 보도 관련해서 얘기 나옵니다. 자, 선거방송 보도는 불특정한 대중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다. 됐지? 선거운동의 중요한 도구이다. 괜찮죠? 뭐 이런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됐습니까? 뭐, 우리 다 그런 거죠, 원래. 우리 선거 방송, 선거 포스터, 뭐 이런 것들로 후보에 대해서도 알고 뭐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는 다 공감할 수 있을 거고요. 뒤에 갑니다.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대중에게 쉽게 선거운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유네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그리고 대중의 정치 의식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에 영향을 덜 받는다. 됐죠? 그러면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넘어가 됐죠? 요거 1번, 2번 정도 되겠네요. 이유. 괜찮습니까? 음. 2번 같은 경우 특히나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정치 의식 수준이 높은 대중에게만 뭐 영향을 쉽게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형할 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랑 관계 없다잖아, 지금. 그렇죠? 뒤에 갑니다. 선거방송 보도는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가령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의 의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됐죠? 날릴게요. 선거방송 보도에 따라 의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대요. 됐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됐죠? 선거방송 보도에 따라 의제가 만들어진다. 자, 이는 미디어에 의해 선거운동 의제가 통제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문제 없죠? 넘어갈게요. 음. 자, 선거 방송 보도에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 보도하는 것, 됐죠? 그 다음에 부정식 뉴스 보도의 증가, 그리고 본질적 이슈 보도 대신에 선거 운동에 대한 보도 증가, 됐죠? 이거 대신에 날리고요. 이거 대신에 날리고 선거 운동에 대한 보도가 증가한다.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자, 이거 예를 들어서 한 번씩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선거운동 기간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 보도하는 게 늘어난답니다. 이건 별 문제 없죠.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많아져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식 보도. 부정식 보도는 누가 뭔 잘못을 했다. 괜찮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어떤 후보자가 뭐 막말 파문이 일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게 이제 그 선거운동 기간에 좀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보도. 선거운동에 대한 보도는 뭐냐면은 이거 대표적인 거 너네 뉴스에서 맨날 보게 되는 거. 시장 돌아다니면서 막 떡볶이 먹고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어, 그런 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또 추가하자면은 설문조사 결과 누가 지지율이 뭐 몇 퍼센트 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다 이런 데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 관련된 거 있잖아. 지금 선거 운동과 관련된 보도.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갑니다. 이런 현상과 관련한 선거 방송 보도로는 개인화 보도, 부정식 보도, 경마식 보도가 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되겠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하고 특징 구분하는 거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분류하겠죠? 분류. 괜찮죠? 분류. 됐죠? 특정 보도에 대해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번째 문단 내려가겠습니다. 자, 개인화 보도는 그죠? 개인화 보도는 정치인의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 대해서도 보도하는 거래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모두 보도한답니다. 됐죠? 자, 이 보도에서는 정치인의 개인에 대한 것은 강조해요. 대신에 정당, 조직, 제도는 줄어든답니다. 됐죠? 요거는 화살표로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세요. 끊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방송 보도가 정치적 이슈의 내용,
그 다음에 정치적 배경, 이런 거 초점 맞추지 않고요. 됐지? 그 이슈를 놓고 정치 싸움을 벌이는 정치인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괜찮습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너무 흔하죠? 그렇죠? 너무 흔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가장 대표적인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걸고 있다, 뭐 어떤 것을 주장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얘가 맨날 저기 가서 싸웠어요. 뭐 누구를 비판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보도하는 거 괜찮습니까? 자, 뭐라고? 자, 개인화 보도에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 지도자들에 대해 초점을 두는 보도를 지도자화 보도라고 한다. 아, 이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네요.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머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당대표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 아, 지도자화 보도. 여기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됐죠? 개인화 보도 중에서 지도자화 보도라는 게 있다. 라는 거 정도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그죠? 자, 다음 부정식 보도가네요. 부정식 보도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정부 등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됐죠? 이것도 우리 뉴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보던 거. 괜찮죠? 자, 이러한 보도에서는 불법 부정선거, 흑색선전, 후보자나 정당의 비리 등을 보도하거나 폭로, 비방, 갈등 관계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한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거죠? 괜찮습니까? 음, 됐죠? 부정선거 관련된 거 얘기하는 건 뭐 뻔하고요. 그치? 그 다음에 흑색선전 같은 경우에도 흑색선전은 저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을 비판하는 거. 쟤네 주장하는 거 잘못됐다. 괜찮죠?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비리 보도하는 거 뭐 이런 건 뭐 넘어가도 되겠죠? 자, 부정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됐죠? 요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합한 형태도 있다. 자, 해석적 저널리즘은 정의까지 나오네요. 해석적 저널리즘의 정의. 이거 우리가 모를 만한 거니까. 뒤에 가볼게요. 어떤 건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을 예시로 활용하면서 언론이 그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요거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언론, 저널. 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언론의 기능은 그냥 사실 전달이에요. 그냥 이러했습니다. 끝.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해석적 저널리즘은 뭐야?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밝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렇죠? 약간은 이제 변형된 형태인 거죠. 그냥 일반적인 언론의 형태에서. 괜찮죠? 분석하고 해석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해석적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되냐? 자, 가령 특정 후보자의 비리에 대해 경쟁 후보자 또는 상대 측 정당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됐습니까? 비리의 내용을 해석, 분석하는 내용이 더해지는 것이다. 됐죠?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지금. 상대 입장을 보도하는 건 해석이 아니야. 이건 그냥 전달이야. 괜찮습니까? 약간 구분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건 그냥 사실 전달이야. 맞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과 분석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됐나요? 여러분들이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요. 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9시 뉴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전달만 해요. 절대 해석적 저널리즘을 보이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이건 그냥 사실 전달 위주인데 가끔 그 저녁 시간대나 낮 시간대 보면은 무슨 뭐 시사 논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볼 리는 없겠지만, 본 적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자기 견해, 막 그다음에 이제 그 게스트 같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석적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괜찮죠? 어. 9시 뉴스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뒤에 갈게요. 이 보도는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주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치, 맞지. 그죠? 정치에 대한 불신 생길 수 있고요. 냉소주의 생길 수 있고요. 혐오감 생길 수 있고요. 그렇습니까? 이거 왜냐면 맨날 이런 거 접하다 보면은 정치하는 인간들 다 똑같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좀 맨날 막 부정, 비리 이런 것만 나오니까. 그렇지. 자, 선거 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심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됐죠? 딱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너네한테 쉽다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보도 형태거든요. 어. 자, 부정식 보도에서 이러한 부정적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산되는 이유, 다른 거 없죠. 시청률이 나와요. 네. 시청률과 그에 따른 이익을 중시하는 방송사. 왜냐면 내용 자체가 자극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본다고. 그죠? 엄마들이 아침 드라마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욕하면서도 봐요. 뉴스도 똑같습니다. 욕하면서도 봐요. 시청률 때문이다. 됐죠? 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경마식 보도 마지막 나오는데 이건 역시 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됐죠? 경마식 보도란 하면서 경마식 보도의 정의 나오죠? 개념 정의부터 시작하는데 쉬워요. 이름에서부터 느낌 오죠? 경마. 경주하는 거야, 경주. 괜찮습니까? 누가 이기고 있다, 누가 지고 있다, 이거를 보도하는 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시청률을 잡고 그 시청률을 바탕으로 한 이익을 위해서 경마식 보도를 자꾸 하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경마식 보도는 누가 이기고 있다만 알려줄 뿐이지 어떤 후보자가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약을 걸고 있고 이런 거 일절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만 얘기합니다. 괜찮죠? 뒤로 갈게요. 정치적 쟁점이나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적 능력, 이런 거 아니에요. 됐죠? 이런 거 얘기 안 하고요. 득표율 예측, 지지율 변화, 선거 운동 전략, 선거 운동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 그 다음에 연대 통합 갈등, 이런 흥미적인 요소들을 집중 보도한답니다. 역시나 우리 선거 기간 때 되면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는 장면들이죠. 그렇습니다. 누구와 누가 회담을 가졌습니다. 누구 후보와 누구 후보가 어디에서 뭐 회담을 나눴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지율이 몇 퍼센트 포인트 올랐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뉴스 보긴 하냐? 안 보지? 선거 기간 때 되면 이런 방송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뒤에 갈게요. 경마식 보도는 부정식 보도와 마찬가지로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읽어 내려가기만 했다면, 괜찮습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는 게 있는 거야. 지금 동그라미, 세모, 네모까지 나왔지.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세모랑 네모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할 수 있죠. 동그라미는 없었잖아.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는 세모, 네모와 달리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문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어. 세모와 네모는 동그라미와 달리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객관식 선지전하다. 안 그러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나다로 나눴잖아, 세 개. 그렇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얘네를 뭐 기억, 니은, 디귿이 됐건, 가나다가 됐건, 밑줄 칠 거라고. 100%야,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밑줄 칠 거야. 그럼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 당연히 묻겠지. 그럼 그때 이제 기억은 어쩌고, 니은은 저쩌고 하겠지만 거기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니은은 디귿과 달리, 니은, 디귿은 기억과 달리, 이거 할 거잖아. 이거 너네 만들어 봐야 돼요. 괜찮습니까? 너네가 직접 미리 만들어 보고 가야 됩니다. 괜찮죠? 정신줄 잡으시고 넘어갈게요. 자, 가령 후보자들의 지지율 변화, 후보자 간의 토론에 대한 경마식 보도 안에 이 보도 주제에 대한 언론인 또는 뉴스 패널들의 해석이 담긴다. 괜찮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어, 지지율 변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후보자 토론의 내용,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그냥 사실이야. 맞잖아. 이건 그냥 사실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을 덧붙여요. 아, 오늘 뭐 조사 발표 결과
뭐 후보들의 지지율에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다음에 이게 뭐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됐죠?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경마식 보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윤 추구와 관련이 있다. 이윤 추구도 네모 칠게요. 음. 그래, 맞아. 뉴스도 다 돈 벌자고 하는 거지. 자, 조금만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운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새롭고 신선한 선거 뉴스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게 되고요. 후보자 간의 정책 분석은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이거 그럴 수 있겠지. 정책이 180도 막 바뀌는 게 아니거든, 후보자들이. 그죠? 왜냐면 이거 실제로 그렇잖아. A 후보자가 있어. 근데 A 후보자가 이랬다 저랬다 해. 하나의 정책을 두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정책이 어차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예를 들어서 대략 한 2주라고 치자. 2주 동안 정책 똑같은 거 얘기 계속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부해져요. 지루해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져요. 한 번 보면 어차피 다 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실제로 경마식 보도 뉴스는 뉴스를 소비하는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됐죠? 따라서 초기에는 개인화 보도가 나오고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고요. 됐지? 선거운동 초기에는 개인화 보도가 나오고요. 됐지? 그 다음에 정책 보도 같은 것도 나온대요. 하지만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경마식 보도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동그라미는 점차 내려가는 추세가 될 거고, 네모 같은 경우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물론 세모도 비슷할 거예요. 세모도. 부정식 보도 있잖아. 부정식 보도 같은 경우에도 흥미 위주가 되니까 걔도. 자, 다음 갑니다. 경마식 보도에는 긍정, 부정 기능이 존재한답니다. 됐죠? 자, 경마식 보도의 부정적 기능. 일단 첫 번째. 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렇지? 어, 정책에 쟁점이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누가 이기고 있다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반면에 긍정적인 기능도 있답니다. 긍정적인 기능은 일단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자, 현대사회에서 정치적 무관심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경마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하여 유권자들에게 사건을 보도하고 해석해 줌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다. 괜찮죠? 어쨌든 이건 전부 다 관심과 관련된 내용인 거네. 됐습니까? 자, 장단점까지 얘기 나왔네요. 마지막 내려갑시다. 경마식 보도의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유권자는 경마식 보도를 접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하래요. 주의사항이네요. 두 가지를 주의해라까지 얘기 나오죠. 하나는 보도를 흥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여론조사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나 선거와 관련된 것들의 확대 분석, 해석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괜찮죠? 여론조사의 대표성, 확대 분석이나 해석의 오류를 주의해라. 괜찮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도 내용이 궁극적으로 당선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는 무관하다. 괜찮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실제로 뭐 그런 사례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되게 뭐 정치적으로도 되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뛰어난 후보자인데 말 그대로 그냥 인지도가 좀 떨어져서 그죠? 인지도가 떨어져서 뒤처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2순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무능력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죠. 자, 마치
경마에 돈을 거는 사람이 특정 말에 당일 경기력과는 관련 없는 정보나 그 말의 외양에만 현혹되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듯이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의 사소한 것에 현혹될 수도 있는 것이다. 됐지? 괜찮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대로 믿지 말아라 이 얘기죠,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봤을 땐 이거네요. 일단 세 개를 구분하는 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겠다. 그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구분해놨던 거.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 나열해가지고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백지에다 이거 꼭 한번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학교 시험을 전제로 글을 읽은 거라서. 백지에다가 그냥 정리하면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각각 특징들 쫙 나열해놓고 기억이랑 니은이랑 묶어볼 수 있는 거. 또는 뭐 니은이랑 디귿이랑 묶어볼 수 있는 거. 괜찮습니까? 이런 거 아니면 와 달리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렇지? 이거 전부 다 연습해보고 가야 돼요. 왜냐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 텍스트가 6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 6개를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읽으면서 푸는 건 말도 안 돼요. 맞잖아. 그 내가 봤을 때 그거 그렇게 풀려고 하면 너네 못해도 텍스트당 10분 이상 걸리는데 읽기만 해도 60분인데 안 그러냐?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구조적인 틀은 내 머릿속에 있고요. 됐죠? 보기에 있는 이 내용이 내가 본문의 어느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다가는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일단.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대신에 확인은 하고 체크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나머지 텍스트도 다 똑같고요. 그렇지? 오케이. 요 글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